거래량을 2020년도에 뚫었어요. 그래서 127만 9천 가구가 거래가 됐는데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오늘 주간 매매 가격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 주 KB 주간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가격이 정말 폭등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 자, 잠시 뒤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에 앞서서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그래서 2006년 이후 거래량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받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 그 영향이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연도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2006년도에 108만 2천 가구가 거래가 됐고,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정고점을 뚫고 119만 4천 가구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을 2020년도에 뚫었어요. 그래서 127만 9천 가구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많은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사실 법인이나 다주택자들 지금 주택 취득하기에 굉장히 불리하죠. 양도세도 굉장히 무겁고, 첫 번째로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갭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저런 거래량은 어떻게 나왔을까? 자, 무주택자들이 지금 자, 뭔가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실수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중에서 다주택자나 이런 법인 사업자,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보다도 이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 뭐 주택 취득세가 굉장히 높고요. 또 보유세 무거워지고, 양도세도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상업시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종종 이제 상가나 토지, 그 중에서도 이제 상가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상가에도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11%, 자, 11%가 늘었다라는 거는 이거 적지 않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비주택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자, 이 자금력을 좀 갖고 있으신 분들,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주택 상가를 조금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증가를 했고, 자, 그리고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그래서 지금 거래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GTX 효과 무섭다. 인근 단지 10억 원 턱밑까지 끌어올려. 그래서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창능역 신설 발표 여파로, 자, 인근에 이제 그 원흥, 삼성지구 등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자, 덕양구에는 이 원흥과 삼성에 신축 아파트 좀 몰려있죠. 자, 아파트 값이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교통 호재로 빌미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가장 강하게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교통 호재까지 이제 가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실수요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서울이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이유는, 자,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집을 알아보실 때에는 좀 그래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자, 이제 지역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자, 창능역 일대 언급을 하셨는데, 자, GTX-A 노선 시장가치 아파트값 상승분만큼 높다는 의미보다는 그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이 호재를 계기로 타 지역과 키 맞추기를 하는 모양새로 보는 게 맞다라면서, 자, 올해 그 서울 전세난 등으로 이 지역의 상승 압력이 높겠지만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동산 114 임병철 연구원도 일산 신도시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도 많고, 자, 서울 접근성도 이제 일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도 좋아서 최근 급등하고 있다.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GTX 효과가 정말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역사와 관련해서도 이 GTX 지역 어디가 또 추가가 될 것인가 관심들이 많은데요. 자, 그 내용도 이제 뭐 한 4월에서 6월 정도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그때 나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수도권 집값 주간 상승폭 역대 최대치가 나왔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B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는 이 보도 내용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국부동산원 지금 대부분의 이제 뭐 하락론을 얘기하시거나 좀 수치를 좀 작게끔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국부동산원 자료보다는 부동산 114라든가 KB에서 나오는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KB 자료를 여러분들과 이제 그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지금 이 수도권 특히나 경기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현재 흐름이라는 거,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 끝났지만 강북은 더욱더 크게 뜰 것이다 라고 이 2021년 집값 대전망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사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올해 전세난 회피 수요와 유동성 과잉으로 집값은 소폭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가파른 상승세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슈퍼 불장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뭔가 KB 그 전문위원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한다면 도심지의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 GTX 또는 지하철 급행 노선이 개통하며 교통망이 개선되는 수도권 외곽 등을 유망주로 추천했다. 자, 그러면 이제 GTX 노선 지금 창능력일 때도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급행 노선 앞으로 이제 신안산선이라든가 또는 월판선 이런 것도 이제 급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그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들, 자, 수도권 외곽 지역을 이제 유망지역으로 지금 꼽았고요. 자, 저도 지금 서울에서 전세가도 비싸고, 자, 매매가도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GTX라든가 또는 신안산선, 월판선이 들어갈 만한 지역들 중에서도 실거주로 지금 매입을 해서 거주 목적과 자산 투자 가치가 좀 있는 지역들 분명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비강남권의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소외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1급지, 자, 입지가 좋은 지역들과 간격이 좁아지는 추세 역시 강해지는 올해가 될 것이다. 자, 지난해 강남 서초의 집값 상승률이 10%에 못 미쳤지만 노원구는 25%나 상승했다. 2020년도에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그리고 12년 만에 그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상승세가 높았던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동력이 떨어져서 크게 오르기는 힘들고, 다만 강북의 집값이 더 크게 뜰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유로는 키 맞추기 현상, 자, 그리고 재건축이 쉽지 않다,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신축 단지 중심으로 이왕 매수할 거면 신축을 보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서울 집값 거품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서울 집값이 올해 오른다면 8년째 상승, 자, 그리고 서울 주택시장 과열된 건 맞다. 오르기는 진짜 무지하게 올랐죠. 자, 더 이상 투자 개념으로만 주택을 바라보기는 어렵다. 자, 지금 현재는 사실 투자 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뭐 세금적인 부담도 있고요, 가격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인데요. 실수요자라고 가격 부담 없을까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가격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지금 이 수도권을 놓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끌로 만약에 주택, 지금 비투화해서 주식하고 영끌해서 주택 산다. 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끌로 만약에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능력껏, 그리고 이제 이 빚을 너무 과도하게 끌어서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시점이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자,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장만한다면 투자보다는 실거주 개념, 지금 현재 실거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해야 집을 고를 때
매수 결정을 내리기도 좀 쉬울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도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 자,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초고가 주택,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길 이제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을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어도 차선은 될 수 있다. 전세난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자, 올해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서울 경기권 중저가 주택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자, 노원구 같은, 지금 노원구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뭐 노원구 그리고 이제 도봉구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단기 급등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자, 급등 뒤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도심권의 나홀로 아파트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걸 한번 보라고 하는데, 저는 나홀로 아파트는 조금 비추라고 보여지고요. 자, GTX 지하철 급행 노선이 들어가는 이런 그 경기도권 지역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 달에 규제가 나오면서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이거 정말 눈여겨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 방송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그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7억, 8억, 9억, 지금 1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때 당시에 뭐 9억 원 이상 넘어가고 10억 넘어가면 주택을 취득하기 어렵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죠? 9억 원 이하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런 광역교통 계획이 이제 잡혀 있거나, 좀 아파트 단지가, 좀 역세권에 가깝다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요.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런 친구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자, 이제 고가 아파트 9억 원 초과 아파트라든가, 이제 서울에 있는 15억 초과 아파트들,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자, 이게 올라가겠죠. 영향을 받아서.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규제가 규제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전국의 상황 지금 저번 주와 동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가 저번 주보단 조금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구,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노원구, 그리고 이 동작구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고, 그 외 지역들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에, 오산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폭등이네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자, 동두천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지금 굉장히 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시, 화성시 굉장히 흐름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평택이나 안산이라든가 또는 요 지역들, 그리고 과천도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했었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 과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조금 강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일단 이 자체적인 지역의 힘에 의해서보다는 이렇게 주변에서 거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키 맞추기 현상,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따라오게 되면 지금 뭐 교통 호재라든가 또는 이제 전세, 그리고 이제 매매 수급 상황에 따라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하는 지금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격 흐름은 일단 수도권 저번 주보다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에 더 강한 모습,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한 모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강한 모습이 누그러지기보다는 저번 주와 동일하게 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흐름 계속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